4-6장 행정조사 풀겠습니다. 1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 틀렸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가 아닌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아니라 개별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즉시 강제에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 있다 그랬죠. 이 개별법 중에 하나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었고,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즉시 강제에 관한 개별적인 근거, 즉 개별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개별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선지인데 여기서는 직접 강제도 틀렸고 일반적 근거도 틀린 겁니다. 다음 2번 행정 대집행을 실행할 때 대집행 상대방이 저항하는 경우에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 행사를 하여 직접 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아니죠. 대집행 책임자가 아니고 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틀린 선지. 다음 3번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 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인데 원래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지는 행정조사의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다.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선지예요.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행정조사를 거부하면. 근데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자, 이것도 맞는 선지다. 이것도 암기를 해두고 다음 4번 조세 체납자의 관어사업 제한을 명시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자, 요거는 틀린 선지예요. 짧게 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A라는 사람이 조세를 체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어떤 사업 허가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정청이 A한테 너 조세 체납했잖아. 그러니까 사업 허가 신청 거부할 거야. 허가 거부를 해버린 거죠. 이게 관어사업 제한이에요. 관어사업 허가 신청을 거부한 거죠. 제한해버린 거죠. 자,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 같죠? 이 세금을 체납한 거랑 관어사업을 제한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잖아요. 하지만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헌이라는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위헌이라는 판례는 없었다. 이거 기억해 둬야 돼요. 좀 헷갈려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즉시 강제에는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만 있다 그랬고 그 중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포함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접 강제가 아니라 즉시 강제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가 아니라 개별적인 근거를 규정하는 거죠.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거다. 다음 2번 행정 대집행을 할 때 건물 점유자, 건물 철거 의무자가 방해를 하면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대집행의 상대방이 저항할 때는 대집행 책임자가 실력 행사를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실력 행사를 해야죠. 다음 3번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자가 거부하면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 실력 행사를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대방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공무원이 실력 행사를 하여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대립한다. 이것도 맞다. 이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다음 4번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관어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만 위헌 판례는 아직 없다. 근데 여기서는 위헌이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니까 틀렸죠. 다음 문제 2번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사 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틀린 선지예요. 자, 이런 선지가 어려운 거예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조사 대상자, 그러니까 행정청이 당신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조사 대상자예요. 자, 이 사람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아니에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조사 대상자에 의한 조사원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자, 이건 맞겠죠? 이거는 틀릴 내용이 없죠.
조사원 교체하려면 그 이유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맞고, 다음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세무조사 받을 때 그 당사자에게 계좌 이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길게 썼지만 얘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게 맞아요.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 혹은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다. 둘 다 맞아요.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먼저 행정조사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행정조사는 행정청이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거예요.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거죠. 좀 센 거죠. 너 만약에 법령 위반했으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세무조사, 환경조사, 고용조사 다 무섭죠. 일반적인 국민의 경우는 세무조사가 제일 무섭죠. 자, 그러면 조사 대상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의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법령의 규정도 필요 없다. 내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는데 왜 내가 받게 됐는지 그 선정 기준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조사 대상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아니죠.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다음 2번 조사원 교체 신청은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 제출한다. 자, 이런 거는 당연한 얘기죠. 맞다. 다음 3번 행정조사에는 자료 제출 요구도 있고 또 현장 조사도 있어요. 자, 요거를 사실행위,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요건 또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보기로 하고. 3번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겠죠. 맞다. 다음 4번 여기서 물어보는 건 행정조사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협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조사는 센 거잖아요. 행정조사에서 잘못 걸리면 큰 돈을 물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4번 보면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률의 근거 필요하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행정계획, 행정조사, 행정지도 요 세 개가 되게 헷갈려요. 일반법도 그렇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아닌지. 근데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법이 행정조사 기본법이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다음 문제 3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맞겠죠. 상식적으로. 2번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겠죠. 제가 손해배상은 웬만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음 3번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에 기초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과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위법한 세무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사를 근거로 과세 처분을 했으면 당연히 과세 처분도 위법하겠죠. 이게 상식적이죠.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과세 처분은 위법한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 자료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위법하죠. 다음 4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 이거 맞아요. 자, 이거 길게 썼지만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편물 통관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할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편물 통관 절차에서 우편물을 개봉하는 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다. 요거랑 대비되는 게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출입 검사. 요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자, 요거 두 개만 대비되게 외우면 잘 외워져요.
우편물 통관 절차는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고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출입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 필요하다. 그래서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 개봉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조사는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건 맞겠죠? 맞는 선지고. 2번 행정조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겠죠. 이런 선지는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다음 3번. 자, 중복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처분을 했으면 이건 당연히 위법하겠죠. 자, 요거를 3번 선지에서 다르게 썼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위법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선지고. 다음 4번. 이건 길게 썼지만 우편물 통관 절차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 없고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출입 검사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자, 요거 두 개만 나오더라고요. 요거 두 개만 외웁시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적법하다. 다음 문제 4번 행정상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1번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의 부과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어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는 처분입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제기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음 2번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유가 있는 자는 통고처분은 그냥 통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통보를 했다. 그게 통고처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어요. 통고처분에 대해 이유가 있는 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을 받으면 돼요. 근데 만약에 범칙금 납부를 이행하면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이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A가 저지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즉,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겁니다. 납부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3번 세법상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이에요. 처분이 맞고 처분이란 얘기는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맞다. 자,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은 그 당사자는 압박을 받고 또 세무조사 결정으로 인해서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맞다. 다음 4번 과세처분 이후에 그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이미 과세처분의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계속 나오죠. 아니죠. 과세처분 이후에 위헌 결정을 받은 거죠. 과세처분 근거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받았고 불가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고 그 이후에 체납처분을 한 거죠. 자, 위헌 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라 그랬죠. 이 과세처분의 후행행위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위헌 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다 했으니까 틀렸고, 자, 요거는 2번 같은 경우는 이 동그라미가 맞는 동그라미가 아니죠.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행정쟁송을 통해 통고처분을 다툴 수 있는 게 아니죠.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면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원래 이행강제금은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처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가 나오는 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냐,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냐 이렇게 자꾸 물어봐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맞고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처분이 아니고 비송사건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요거는 기억을 해야겠죠. 헷갈려요. 그럼 비송사건은 뭐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이거 더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요 정도만 알고 갑시다. 비는 아닐 비, 속은 소송할 때 송이고, 소송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송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거다. 자,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처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비송사건 아니다. 다음 2번 범칙금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금액을 납부하면 이제 처벌이 완료되고 재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금액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고 처분은 통고 이행을 강제하거나 권리 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냥 단순히 통보일 뿐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 보면 도로교통법상 통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 처분에 대한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한 후에, 아니죠. 범칙금 납부를 안 하면 자동으로 형사재판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다음 3번 세무조사 결정은 권력적 행정행위이고 처분이 맞습니다. 공권력을 행사한 것도 맞고요. 세무조사의 결정은 납세의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맞다. 다음 4번 요거는 계속 나오죠. 여기저기서. 위헌 결정 이후의 처분은 무효다.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 결정이 있은 이후에 과세처분의 후행처분인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하게 되면 무효다. 과세처분 이후에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나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자, 불가쟁력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속행은 적법하지 않고 무효다. 다음 문제 5번 행정조사 기본법상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조사를 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는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이랑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모두 가능하다. 자, 이거 맞아요? 자, 이런 건 암기해야죠.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까지도 행정조사가 가능하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음 2번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건 틀렸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은 맞아요. 일반법은 맞는데 행정조사를 실시하려면 다른 법률에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다른 법률의 근거를 가지고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그 실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규정이 바로 행정조사 기본법이에요.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들, 그런 것들이 행정조사 기본법이고 그거를 일반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범으로서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게 아니죠. 행정조사 과정 중에 규범을 정한 거죠. 그래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다른 법령에서 규정해야 돼요.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3번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아까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은 법령에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지만 자, 이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거 암기해야죠, 이런 거는. 다음 4번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틀렸어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어요. 언제?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헷갈리는 선지예요. 자주 나오고.
여기서는 해선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은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도 가능하다. 이런 건 암기해야죠. 아, 개인까지도 가능하구나. 위임을 받으면. 1번 보면 행정조사를 행하는 행정기관에는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라 행정 권한이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기관, 개인이 포함된다. 맞다. 다음 2번 행정조사는 그 실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에 대한 일반법일 뿐이지 행정조사 기본법을 가지고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시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번 보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범으로서 행정기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따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닙니다. 다른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어야 돼요. 실시를 위한 일반적인 규범도 아니고. 3번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 열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행정기관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건 암기해야죠. 이런 기출을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사 대상자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그 열람이 당해 행정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조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다음 4번 행정조사에서 재조사는 새로운 증거 확보 시에는 가능하다. 여기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했으니까 틀렸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가능하다. 재조사. 다음 문제 6번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얘기예요. 행정조사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조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자발적인 협조 나왔죠?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행정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만 얻으면 다 가능하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냥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 이런 건 안 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7일 전에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자,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7일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3번 헌법 제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자, 이거는 당연히 맞겠죠. 적법 절차의 원칙, 법을 지켜야 된다. 당연히 세무조사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맞다. 다음 4번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자, 이거 아니죠. 행정조사는 권력적 행위냐 비권력적 행정행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권력적 행정행위일 때는 처분이 맞고 비권력적 행정행위일 때는 처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세무조사 결정은 공권력을 행사한 거고 처분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법하면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고 답은 4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조사의 실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자발적인 협조가 있으면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그 얘기를 1번에서 길게 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의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면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행정조사 실시가 가능하다. 맞다. 자발적 협조가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2번도 비슷한 선지였죠. 2번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 안 해도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그 서류들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행정조사의 통지는 7일 전에 해야 하지만 자발적인 협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조사 직전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 보고 요구서, 자료 제출 요구서, 현장 출입 조사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다음 3번 적법 절차의 원칙은 항상 적용된다. 자, 이건 3번 선지는 안 읽을게요. 자, 적법 절차의 원칙, 법을 지켜야 된다. 당연히 적용되겠죠. 다음 4번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것도 틀렸어요. 권력적 행정행위면 행정조사가 처분이고 비권력적 행위면 처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무조사 결정은 권력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고 또 항고소송이 가능합니다. 항고소송도 가능하다. 그래서 제기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다. 자, 행정조사도 6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행정조사는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필기한 내용, 요 메모 자세히 읽어보고 또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다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